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강원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오전에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이나 침대가 흔들렸다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이 흔들렸다는 등의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갈수록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 측은 이번 지진이 본진이고 앞서 발생한 지진이 전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은 24시간 감시 통보 체계 가능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께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고요. 어제는 규모가 4.5였지만 규모 6.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올 수도 있죠. 예,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역사상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한 전문가는 이번 지진을 보면서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큰 단층이 활성화된다면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면서 단층이 쪼개지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코인 주식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요즘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과 주식 관련한 기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집값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층이 그 대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나 정치권의 가상화폐 논란 등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의혹인 측면들도 크지만 그래도 흔히 말해서 있는 사람들의 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 청년층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기사 제목 아래쪽에 보면 설문 결과도 함께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10명 중 8명이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정작 76%는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집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7%가 부모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도 청년층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결핍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삶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흔히들 월급 갖고는 집 사기 절대 어렵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청년들의 고충이었는데 이번에는 4050 세대입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중에 약 4만 7천 명, 23%가 40대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50대는 3만 8천여 명으로 19.2%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황장애는 2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4050 공황장애 환자가 많은 게 한국의 특이한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는 게 공통된 지적인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4050 세대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집 대출금, 직장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증상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청년들 관련 기사와 더불어서 연령을 불문하고 참 힘든 세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돼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찰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텃세 학폭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대는 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순혈주의 타파를 내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일부 텃세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가해자들이 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편입생에게는 욕설과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흡연장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 인사 똑바로 안 하나 라면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전해드렸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데 경찰 교육기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경찰대의 경우는 징계 처분 이후 익명 게시판에 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 가혹행위라고 하는데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나, 편입 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터디나 동아리 모임에서 제외하는 등 편입생에 대한 차별이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폭을 오히려 막아야 할 예비 경찰들인데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라면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라면 제조사들이 대체로 호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각 회사마다 대표 상품들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 또 동남아 시장 등을 겨냥했는데요. 기존에는 현지의 교민들이 이 라면들을 많이 찾았다면 이제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또 예능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라면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게 되면 그렇게 라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해외 마트에 가도 한국 라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면뿐 아니고요.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식 제품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떡볶이나 핫도그, 또 호떡 등을 미국과 영국, 베트남, 일본 등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일본에는 도한놀이라고 해서 한국 여행 놀이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상품들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정말 해외여행 갈 때 부피나 검역 같은 문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기사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라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기사로 오늘 굿모닝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